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시작에 앞서 먼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흐름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의 수급 흐름을 보면요. 오늘 가장 먼저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바로 대한전선 그리고 HMM, 페노션을 사고 있고요. 더 특징적인 것은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수급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무려 4거래일 연속으로 하나마이크론 대량 매수하고 있고요. 자, 이어서 기관은 시총 1, 2위 종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계속 매수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카카오뱅크 매수하고 있고요. 자, 외국인과 기관이 둘 다 계속 사고 있는 종목, 교집합에 있는 종목은 쌍용 CN이었습니다. 확실히 그렇죠. 건자재 쪽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오늘 수급 흐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수급 파이터 1라운드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자, 대주전자재료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HB솔루션입니다. 네. 자, 아무래도 HB솔루션을 보니까 OLED구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일단 네. 뭐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에 가장 다크호스로 좀 떠오를 수 있는 산업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저는 OLED 산업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가져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올해 통틀어서 현재까지 이제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가장 강한 섹터는 과연 무엇일까 했을 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하나같이 전기차 배터리요라고 이제 아마 말씀을 주실 그럼요. 거예요. 일단 전기차 배터리가 지금은 사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에 이제 집중이 되지만 올해 상반기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코스닥 상위 종목들이 움직이기 이전에 코스피 상위 종목들이 먼저 움직였다라는 것을 전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화학 이 3사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그 다음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지금 뭐 LNF, 에코프로면 첨보 이러한 기업들이 따라 올라왔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OLED 산업도 대표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LG 디스플레이 혹은 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그쵸. 이러한 기업들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서 흐름을 봐야 되는데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시 한번 또 강한 반등세를 나타내주면서 또 OLED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된 설비 투자, 즉 공장 증설을 지금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장을 증설한다라는 것 당연히 아무래도 이제 OLED 수요에 대한 증가 부분을 좀 염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OLED 관련 산업군들, 뭐 대주전자재료, HB솔루션 오늘 여기에 없는 다른 종목군들도 네.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체크들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OLED 관련 종목들은 한번 눈여겨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1라운드 대주전자재료와 HB솔루션의 대결은 누가 승리할까요? 열어보겠습니다. 네, HB솔루션 기관의 픽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대주전자재료는 하반기에 너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렇죠. 일단 네. 대주전자재료는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일단 그것에 비해 조금은 덜 상승한 HB솔루션에 저는 당연히 손이 조금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HB솔루션 하면 UTG라는 제품을 생산하죠. 울트라 씬 글라스. 그러니까 최근에 이 접힌 핸드폰,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가면서 이 울트라 씬 글라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증가세는 충분히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Z 플립이라든지 Z 폴더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지금 굉장히 흥행을 한 제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되면 다음 모델 4, 5 나오게 되면 그동안의 스마트폰이 보여줬던 것만큼 계속해서 흥행 가도를 높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UTG를 생산하는 HB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에 따른 실적 성과세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좀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디스플레이 산업이 지금 계속해서 공장 증설을 하고 있어요. 공장 증설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것이고 공장을 증설하면 당연히 땅에 공장 짓고 그 공장 안에 아무것도 앉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장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HB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고 여기에 뭐 신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일단 OLED가 접목된 산업들은 계속해서 이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보면 뭐 OLED가 들어간 전기차 혹은 로봇 산업 이런 것들이 충분히 엮일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HB솔루션 지금보다 더 좋은 위치로 갈 수 있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B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지난주에도 사실 궤를 같이 하는 것이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그렇죠. 강조해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HB솔루션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으로 들어가 볼게요.
근데 HB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왔다라고도 느낄 수는 있지만요.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주가의 흐름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 큰 시세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 비교를 생각이 2차 들어요. 전지로 가나요? 그죠? 일단 저는 2차 전지만큼 OLED 패널 산업도 당연히 더 외형 성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LCD 가격이라든지 OLED 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그래도 아직까지는 더 성장할 만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HB솔루션 두 번에 나눠 산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거의 뭐 7거래일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수급이 나빠서 내려간다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차익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일단 오늘은 1차 정도만 매수를 하시고요.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저는 2만 원 부근에서 2차 매수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이제 올라간다면 저는 3만 원까지 전 고점 부근까지는 우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면서 네. 대신 손절 가격은 18,000원이라는 가격을 드리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렸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B솔루션에 대한 가격 전략입니다. 목표가 3만 원인데요. 뭐 2차 전지의 반만큼만 상승 추세를 가도 그쵸. 이미 화면을 뚫을 듯한 네. 상승 가도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가 3만 원, 손절가는 18,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를 봤고요.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수급 파이터 2라운드 상대 라인업 파이트! 자, 외국인은 다날이고요. 기관은 예스티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일단 없습니다. 일단 공통점은 없지만 일단 다날 같은 경우 혹은 예스 같은 경우 지금 위치에서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조금 많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자결제 관련주로서 사실 이제 이 코로나19의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업종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종목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으로서 제품을 사고 파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당연히 그 이용하시는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날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는 올라가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일시적으로 조금 이제 차익 매도라든지 수익 매도하는 물량이 나오면서 수급적으로 조금 긴 조정 기간을 좀 가졌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뭐 가상화폐라든지 또 전자결제에 대한 기대감 혹은 하반기 실적의 기대감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본업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다가 이제 다시 한번 올라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군들을 지금 위치에서 과연 신규 매수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보유자 영역으로 좀 봐야 되는지 체크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날과 예스티가 만났습니다. 자 2라운드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2라운드 열어주세요. 승자는 EST가 됐습니다. 최근에 이 김태성 팀장이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쪽에 힘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어차피 일단 시장은 순환매가 돌기 마련일 네. 것 같아요. 계속해서 가는 종목이 가는 시장이긴 맞지만 그 종목들이 일부 주춤거리게 되면 거기서 나온 자금이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종목으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저는 포커스를 좀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앞서 예스티를 말씀드리기 전에 다날부터 좀 더 코멘트를 드려보자면 뭐 여기서 안 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신규 매수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기에는 사실은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 위치예요. 그래서 이제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정이 나오면 그때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자분들이 보유를 하시면서 전거점을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의 좀 기로에 서 있는 상황. 저는 네. 돌파하게 되면 충분히 좋은 매도 가격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예스 같은 경우에는 전력 반도체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력 반도체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커져갈 수밖에 없어요. 이 전력 반도체가 뭐냐면요. 아무래도 이제 전기, 태양광, 뭐 수소, 뭐 해상풍력 이러한 것들의 전기를 딱 끌어모았을 때 제품에 이제 투입을 했을 때 고르게 이 전력을 좀 분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전력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다수의 전기 제품들의 퀄리티가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전력 반도체의 성과도 무시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전자 제품이 계속해서 이 스펙들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전력 반도체의 수요도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전력, 고효율
아마 이제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부터 더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 제품들이 전방산업,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이쪽으로 만약 외형 성장을 혹은 진출하게 된다면 당연히 지금보다 더 큰 실적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ST에 대한 투자 포인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요새 흐름이 나오고 그렇죠. 있거든요. 자, 그럼 EST의 가격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EST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밀리고 있어서 오히려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던 HB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양봉을 좀 내고 맞아요.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조정을 좀 생각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자 지금 말씀드린 EST는 오늘 음봉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차라리 종가에 한번 진입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당연히 저는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2만 원까지의 시세는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대신에 밀렸을 경우에는요 12,000원이라는 조금은 짧은 손절가를 좀 제시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굉장히 또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뭐 원달러 환율이 아직까지는 뭐 강하게 하향 안정화가 된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실적을 좀 고려해서 봤을 때는 반도체 관련주들은 여전히 상승 추세,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ST의 가격 전략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만 원 목표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2,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 2라운드를 통해서 두 가지 종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김태성 팀장의 공략주로 3라운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공략주 열어주시죠. 오늘은 펜오션이 나왔네요. 네. 지금 운임 지수는 좀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아마 이제 HMM 그리고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HMM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 대비 이제 주가의 조정폭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은 더 봐야 될지 이제 고민이 많은 상황. 거기에 따라서 이 펜오션과 같은 관련주들의 주가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저는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포트에 HMM도 없고 펜오션도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혹은 네. 조선 관련 주들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 충분히 지금의 조정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BDI 지수가 좀 많이 내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분기 펜오션의 실적은요, 시장이 기대한 것만큼 굉장히 또 좋은 호실적을 내보냈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 분기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여전히 이 BDI 은행지수가 이제 올라갔던 부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펜오션 같은 경우 뭐 지금보다 더 좋은 주가의 모습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 함께 장기용 선대 확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들은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이에요. 맞아요. 올해 상반기에는 조금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반기에 다다를수록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좋은 주가의 상승 반등세를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펜오션에 대한 투자 포인트 이야기도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펜오션의 가격 전략도 함께 확인을 해볼게요. 많이 밀렸죠. 네. 많이 밀렸어요. 진짜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 우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는 조금은 더 있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분은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오늘의 종가에 일단 1차 매수를 좀 하시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서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제 좀 길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차적으로는 8,000원을 좀 들여보면서 8,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제 돌파하게 되면 당연히 저는 그 이상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그렇지 않다면은 만약에 밀려 내려온다면 6,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제가 이제 손절가로 제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가 일단 6,000원인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절가를 제가 5,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5,000원이요? 6,000원이요. 네, 지금 6,060원이죠. 저도 마우스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저 앞자리가 5인가 6인가 네. 이러면서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자, 6,060원이 현재가고요. 자, 손절가는 5,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펜오션의 목표가는요 8,0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세 가지 종목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